2023년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 심리 과목입니다. 7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상 심리학적 관점은 이상 행동을 하나의 질병 과정으로 본다. 신체적 원인론의 전통에 뿌리를 둔다. 정신장애는 뇌의 생화학적 이상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가정한다. 1번 생물학적 관점, 2번 정신분석적 관점, 3번 인지적 관점, 4번 행동적 관점, 5번 현실치료적 관점. 정답은 1번의 생물학적 관점입니다. 이상심리학의 생물학적 관점은 정신장애를 신체 질환처럼 이해하며 뇌구조, 유전자,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등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77번 문제입니다.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적응 기능의 저하와 손상, 니은 주관적 불편감과 고통, 디귿 통계적 평균의 일탈.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정신장애의 평가 및 분류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상행동에 대한 현대식 분류체계는 프로이드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상행동에 대한 현대식 분류체계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1952년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2번 미국 정신의학회는 ICD 체계를 개발하였다. 국제질병 분류 ICD 체계는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하였습니다. 3번 세계보건기구는 DSM 체계를 개발하였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DSM 체계를 발간한 것은 미국 정신의학회입니다. 4번 DSM-5는 기존에 사용하던 다축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였다. DSM-5는 기존에 사용하던 DSM-4의 다축 체계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지 못하며 진단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5번 분류체계는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의사나 연구자들 간의 소통에 도움을 주어 불필요한 혼란과 모호함을 감소시켜준다. 5번은 옳은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DSM-5의 장애는 읽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덧셈, 뺄셈 등 연산 절차에 어려움을 보인다. 철자법에 어려움을 보인다. 1번 과잉행동장애, 2번 특정학습장애, 3번 틱장애, 4번 해리성 기억상실, 5번 양극성장애. 정답은 2번의 특정학습장애입니다. 특정학습장애는 학습 능력에 있어 특정 영역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는 장애입니다.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영역에서 6개월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합니다. 80번 문제입니다. DSM-5의 신경발달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의사소통장애, 2번 지적장애, 3번 이식증, 4번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5번 운동장애. 정답은 3번의 이식증입니다. 이식증은 흙이나 종이, 머리카락 등과 같은 비식용물질을 지속적으로 먹는 장애입니다. DSM-5에서 정의한 신경발달 장애는 발달 기간에 시작되는 장애로 일반적으로 발달 결함이 일상생활,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요 하위 유형은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가 있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DSM-5의 우울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월경 전 불쾌감 장애는 월경이 시작되기 일주 전에 여러 가지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 2번 주요 우울장애는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증상이 필수적이다. 3번 지속성 우울장애는 적어도 2년 동안 하루에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으며 증상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4번 우울장애는 양극성 장애와 같은 범주로 묶인다. 5번 파괴적 기분 조절부 전 장애의 주요 특징은 만성적인 고도의 지속적 과민성이다.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는 DSM-5에서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됩니다. 우울장애는 우울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양극성 장애는 우울 증상과 함께 조증 또는 경조증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82번 문제입니다. DSM-5의 조현병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환각, 니은 와해된 언어, 디귿 불안, 니을 음성 증상. DSM-5의 조현병 주요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각하는 환각, 일관성이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투인 와해된 언어, 감정 표현의 감소, 무의욕증, 사회적 위축 등인 음성 증상, 비정상적이거나 불규칙한 행동 또는 반응인 와해된 행동입니다. 디귿에 불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기역, 니은, 니을입니다. 83번 문제입니다. DSM-5의 주요 우울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증상이 물질이나 약물의 효과는 아니어야 한다. 니은, 조증사파나 경조증사파가 동반된다. 디귿, 거의 매일 불면이나 과다수면이 나타난다. 니을,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DSM-5의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은 우울사파 9개 중 5개 증상이 최소 2주 동안 거의 매일 지속되는 것으로 정답은 3번의 기역, 디귿, 니을입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조증사파나 경조증사파가 동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조증사파나 경조증사파가 동반될 경우 양극성 장애로 분류됩니다. 84번 문제입니다. DSM-5의 불안장애 하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강박장애, 2번 분리불안장애, 3번 선택적 함구증, 4번 공황장애, 5번 광장공포증. 불안장애 하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의 강박장애입니다. 강박장애는 DSM-5에서 불안장애 범주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범주인 강박 및 관련 장애로 분류됩니다. 85번 문제입니다. DSM-5의 제2형 양극성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회 이상의 주요 우울 사파와 경조증 사파가 있어야 한다. 2번 목표지향적 활동이 증가되면서 수면 욕구가 늘어난다. 수면 욕구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고양되거나 과민한 기분이 최소 4일 이상 지속된다. 4번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다. 5번 조증사파는 이래도 없어야 한다. 86번 문제입니다. DSM-5의 범불안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핵심적 특징은 수많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다. 2번 불안과 걱정의 정도, 기간, 빈도는 예상되는 사건이 미치는 실제 영향에 비해 과도하다. 3번 일상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다. 4번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극심한 공포나 불안이 유발된다. 4번은 특정 공포증의 특징입니다. 범불안 장애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보다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에 대한 불안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5번 직업이나 건강, 재정, 사소한 문제와 같은 일상생활 환경에 대해 걱정한다. 87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DSM-5의 진단명은 C는 몇 개월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중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몸이 떨리고 후들거리며 실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급하게 버스에서 내렸다. 병원에서 신체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 2개월 이상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불안해한다. 1번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 2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번 광장공포증, 4번 공황장애, 5번 강박장애. 정답은 4번의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않은 공황 발작이 반복되며 발작 동안 강렬한 공포나 불쾌감, 심장 두근거림, 발한, 떨림, 숨가쁨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88번 문제입니다. DSM-5의 강박 및 관련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신체 이형 장애, 2번 수집광, 3번 피부 뜯기 장애, 4번 반추 장애, 5번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강박 및 관련 장애. 정답은 4번의 반추 장애입니다. 반추 장애는
섭식 및 급식 장애의 한 유형으로 음식물이 반복적으로 되새김질을 되고 다시 씹거나 삼켜지거나 뱉어지는 상태를 특징으로 합니다. 89번 문제입니다. DSM-5의 해리성 기억 상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해리성 둔주를 동반하기도 한다. 니은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초래한다. 디귿 외상이나 아동학대의 과거력과 흔하게 관련된다. 니을 상실된 기억이 갑자기 회복되어 감당하기 힘들 때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 미음 자신의 생활사에 대한 기억을 전부 잃은 전반적 기억 상실도 드물게 일어난다.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90번 문제입니다. DSM-5의 악몽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난다. 2번 악몽이 발생한 빈도에 따라 심각도를 구분한다. 3번 불쾌한 꿈에서 깨면 빠르게 진압력을 회복한다. 4번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의 유병률이 가장 높다. 5번 주로 생존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과 관련된 악몽을 꾼다. 악몽장애는 대체로 3세에서 6세 사이에서 시작하여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의 유병률과 심각도가 최고조에 이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91번 문제입니다. DSM-5의 경도 신경인지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애의 원인은 주요 신경인지 장애와 동일하다. 2번 경도의 인지 손상이 일상생활의 독립적 능력을 방해한다. 경도 신경인지 장애는 인지 손상이 있지만 일상생활의 독립적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표준화된 신경심리검사에 의해서 경도의 인지 손상이 입증될 수 있다. 4번 경도의 인지 저하는 자신 또는 잘 아는 지인에 의해 인식될 수 있다. 5번 하나 이상의 인지 영역에서 이전에 비해 경도의 저하가 나타난다. 92번 문제입니다. DSM-5의 조현성 성격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하다. 2번 대부분 혼자서 하는 활동을 선택한다. 3번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감정 표현이 제한되어 있다. 4번 대인관계를 원하지만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고립된다. 조현성 성격장애는 대인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인해 고립되는 것은 회피성 성격장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5번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외톨이, 학습 부진 등의 양상을 보인다. 93번 문제입니다. DSM-5에서 물질 중독을 일으키지 않지만 물질 사용 장애와 물질 금단을 일으키는 것은 1번 카페인, 2번 알코올, 3번 담배, 4번 대마, 5번 펜사이클리딘. 정답은 3번의 담배입니다. 담배는 물질 중독을 일으키지 않지만 물질 사용 장애와 물질 금단을 일으킵니다. 94번 문제입니다. DSM-5의 신경성 식욕 부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음식 섭취 후에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낀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음식을 섭취한 후에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는 주로 폭식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니은 사춘기 이전에 비해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에 주로 나타난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체중 증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체중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 섭식 장애입니다. 주로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하위 유형 중 제한형은 금식, 과도한 운동 및 하제, 이뇨제, 관장제 등을 오용한다. 제한형은 주로 금식과 과도한 운동을 특징으로 하며 하제, 이뇨제, 관장제 오용은 주로 폭식, 청결형에 해당합니다. 디귿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니을 음식 섭취 제한의 일주일 평균 횟수에 따라 심각도를 경도, 중증도, 고도, 극도로 구분한다. 니을은 폭식증이나 폭식장애의 심각도 구분 방식입니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의 심각도는
체질량 지수인 BMI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니은입니다. 95번 문제입니다. DSM-5의 성도착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복장, 도착장애와 물품 음란증은 함께 나타날 수가 없다. 기억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복장, 도착장애와 물품 음란증은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노출장애는 눈치채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성적 흥분이 고조된다. 니은은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관음장애는 18세 이상부터 진단할 수 있다. 디귿도 옳은 설명입니다. 니을 마찰 도착장애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접촉, 마찰 등을 통해 강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반복적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 니을도 옳은 설명입니다. 미음 소화성 장애는 소화에 대한 성적 충동이나 공상이 자신에게 현저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 미음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소화성의 장애는 소화에 대한 성적 충동이나 공상이 현저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진단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96번 문제입니다. DSM-5의 의존성 성격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피암시성이 높아서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 피암시성은 의존성 성격 장애의 주요 특징이 아닙니다. 이는 주로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2번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한다. 2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입니다. 3번 낡고 가치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한다. 3번은 저장장애의 특징입니다. 4번 동기나 활력이 부족해서 일을 혼자서 시작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 4번은 회피성 성격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5번 친밀한 관계가 끝났을 때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더 의존하게 된다. 의존성 성격 장애는 친밀한 관계가 끝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끝난 사람에게 더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97번 문제입니다. DSM-5의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병적 방화는 방화를 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다. 1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2번 병적 도벽은 보통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훔치고 난 후에 긴장감이 고조된다. 병적 도벽은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훔치기 전의 긴장감과 훔친 후의 해방감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고조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간헐적 폭발장애는 공격적 행동 폭발이 나타날 때 미리 계획을 세운다.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간헐적 폭발장애는 갑작스러운 공격적 행동 폭발이 특징입니다. 사전에 계획되지가 않습니다. 4번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는 동시에 진단할 수 없다.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는 동시에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장애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개인에게서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5번 적대적 반항장애는 증상이 한 가지 상황에서만 나타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5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여러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가지 상황에서만 나타난다면 다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98번 문제입니다. DSM-5의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문제들 중 아동 학대와 방임 문제의 하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아동 방임, 2번 아동 성적 학대, 3번 아동 심리적 학대, 4번 아동 신체적 학대, 5번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아동 학대. 아동 학대와 방임 문제의 하위 유형으로는 아동 방임, 아동 성적 학대, 아동 심리적 학대, 아동 신체적 학대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학대는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학대 및 방임과는 다른 범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5번입니다. 99번 문제입니다. DSM-5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단 기준은
1번 과도한 논란 반응이 나타난다. 2번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한다. 3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리감이나 소외감을 느낀다. 4번 중요한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5번 외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을 책망한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공통 진단 기준은 과도한 논란 반응, 부정적 정서, 침습 증상, 회피 증상, 각성 및 반응성 증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과도한 논란 반응이 나타난다입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DSM-5의 전환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급성사파와 순환성사파로 나눈다. 전환장애는 급성사파와 순환성사파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2번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도 포함된다. 2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전환장애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환장애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신경학적 또는 의학적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3번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경우 진단되지 않는다. 전환장애는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야만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진단 시 증상을 고의적으로 만들었다는 판단이 필요하다. 전환장애의 경우 증상이 고의적이거나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증상을 만들었다고 판단하면 전환장애가 아닌 다른 진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5번 증상이나 결함이 심각한 고통이나 기능적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다. 전환장애는 종종 심각한 고통이나 기능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단의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환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번으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도 포함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